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드는다. 업종별 종목별로 상당히 좀 많은 차별화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금 종가상으로는 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중국 증시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3,400선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중국 증시의 강세란 부분이 아무래도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강세 관련된 쪽이 좀 더 국내 증시에서도 모멘텀을 좀 더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인데, 이제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난하게 끝난다가 될 경우가 287.5포인트 이 전후에서 끝난다라는 관점은 동일하다는데, 역시 이제 시장에서 좀 더 올라갈 거냐, 또는 시장에서 285라는 자리대, 즉 지수로는 2150 정도 되는데 그 라인대를 깨게 될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어저께는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 자리대가 지켜지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는 이제 소폭 약세로 마감이 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은 11조 4천억이었고 외인들이 3,400억을 매도했고 기관도 역시 2,7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기관에서는 이제 그 전날까지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도를 했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가 일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이 이제 286.15 좀 더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장중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뭐 매수와 매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소폭의 순매수로 마감이 되었고, 누적 매수는 14,000개 정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시스 자체가 지금 현재 앞전에 프로그램에서의 매수가 들어올 때가 마이너스 0.3% 이내에서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합권 전후까지 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바뀔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베이시스가 다시금 0.3% 정도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때는 프로그램 매도 역시 출회될 수 있는 중립적인 베이시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0.9% 상승해서 765.9포인트로 마감되었는데, 코스닥 내에서 시총이 높았던 제약바이오라든지 ITF 이쪽이 강세를 띈 것이 아니라 이제 컨텐츠 관련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10조 3천억까지 나타난 모습이었고 외인이 소폭의 매수, 그 기관 역시 소폭의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우선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장중에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가면서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앞전에 고가를 만들었었던 3,41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에서는 또다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 종가상으로는 결국 1.74% 상승한 3,403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이제 앞전 평균의 2배 정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최근 5거래 동안의 거래대금이 꾸준하게 1조 5천억 위안 정도를 계속해서 나타낸다 되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자체 규모는 소폭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앞전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이상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38억 위안 정도로 이제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0.68에서 1.44%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제 나스닥이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S&P라든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 전날의 하락폭을 회복하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이제 미증시 자체도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고 되죠. 그러니까 우선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경계감이 다시 높아진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는데, 이게 일부 주에 국한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는 부분이 결국 장중에 보합권까지 떨어졌던 부분을 장 마감까지 다시금 강세로 나타낸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이제 상승 자체가 이제 나스닥에서 강세 뛰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언택트 관련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닝 시즌에 다가왔다라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미증시 내에서 실적이 양호하게 증가세를 보인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상거래 이런 쪽에서가 실적이 괜찮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나타났다가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중국 관련주가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이 역시 강세를 띠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갔다 됩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라든지 전자상거래, 반도체,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세가 나타난 반면에 경기 관련된 소재, 그다음 원유 서비스 이런 쪽은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다시금 4.59% 하락한 28.08로 마감이 되었는데 상가 패턴의 하단 자리 역시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재고가 증가를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오히려 안 좋다 되는데 향후 수요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소폭의 강세로 마감됐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 0.63% 상승한 59.18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뭐 소폭의 하락 정도 나타냈고 원달러 환율은 1192원으로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은 119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큰 변동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S&P 지수 보도록 하죠. S&P 지수를 볼 때 대등 수치가 끝났다고 말씀드렸고 시장에서 이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말씀드린다. 이 관점은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 미증시에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언택트 기존의 강세 띄던 기술주들의 강세가 더 연결되는 모습인데 이들 종목군들의 시총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시장을 더 끌고 간다가 되긴 하지만 그 외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한 탄력 있는 반등이 오히려 나오긴 어렵다는 관점이 동일하고 시장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강세 뛸 만한 모멘텀은 없다 된다. 물론 중국 증시가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 효과를 해서 좀 더 강세 뛸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거래 대금의 증가가 없다는 부분과 여기서 더 가기에는 밸류상의 부담은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 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염두를 해두고 움직이다라는 관점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사실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상승을 할 때 국내 증시와 유럽 증시, 일본 증시, 미 S&P까지 다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하나씩 보게 되면 독일 증시입니다.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앞전에 5월 중순부터 6월 10일 전후까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다 된다.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횡보를 하고 박스권 또는 상가 패턴을 보시는다. 이 라인대에서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미 증시가 장중에 강세를 띈다 하더라도 반등 자체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증시라든지 국내, 일본 그리고 S&P까지 나스닥이 따로 가는 모습, 그러니까 기술주 일부 종목들이 따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적인 쪽에서는 그 흐름과 약간은 다른 과정을 보여준다 됩니다. 특히나 독일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하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낮은 상태에서 위에 매물을 만든 자리대를 강하게 넘어갈 모멘텀 자체가 현재는 없다는 부분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증시를 보게 되면 일본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일본 증시에서 이제 국내에 대해서 뭐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약간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실제로는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되는 모습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똑같이 하락을 하고 반등하면서 횡보를 하고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케이스를 나타낸다 이런 모습입니다. 역시 일본 증시도 전에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오히려 하락을 좀 더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리고 거래 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역시 감소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와 더불어서 같이 강세를 가면 좋은데 앞전까지는 글로벌 증시와 같이 동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한 번은 바뀌려면은 중국 증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을 벗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관점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이제 어제부터 해지를 걸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종목별로는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에서 방향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나타날 때는 추세 자체를 한번 바꾸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한 해지를 걸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어저께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대형주가 중심으로 약세를 끌고 갔다 됩니다. 반면에 중소형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진 모습이었었는데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강세 떴다 된 쪽이 이제 의료업종 이쪽에서가 강세가 좀 나타났다 되고 서비스 업종에서는 최근 들어서
카카오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가총액 30조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다. 이제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종목들이 강세 띄었다가 되고요. 그다음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포스코 같은 경우가 강세를 띄었다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중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된 그런 케이스와 그리고 앞전에 미국에서의 반덤핑 관세 이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 이런 측면이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IT 같은 경우가 반도체 쪽에 대한 향후 전망이 조금 안 좋다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이제 하이니스를 중심으로 좀 더 나타났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 은행 같은 경우도 역시 소폭 하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제 2차 전지를 제외한 화학 쪽에서가 이제 순수화, 특히 최근 들어서 롯데 정밀화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향후 실적, 그러니까 2분기 실적과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쪽은 또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2주 뒤가 되겠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쪽은 강한 상승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로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상승 하락 역시 나타난 모습이었고 이제 제약 쪽에서가 좀 하락했다 되고 역시 그 외적으로 방어주 성향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외국인들이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카카오는 매수를 하는 반면에 네이버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SK 바이오팜의 상장이 워낙에 크게 소위 말한 대박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가 하반기 상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치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 전망 자체가 영업이 1,0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다는 부분에서 실적 역시 급증한다는 부분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좀 다른 수급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었다는데 포스코는 실적 자체를 볼 때는 2분기까지는 그렇게 실적 자체가 좋게 개선되는 흐름은 불가능하다가 된다. 하반기부터 조금씩 개선된다 정도 이렇게 됩니다. 다만 중국 증시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중국 증시 자체가 저평가된 쪽에서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 철강에서 저평가된 포스코가 이제 수급적인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SK 좀 사고 그다음에 CJ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진단 쪽하고 꼭 코스닥의 5G 관련 이쪽을 좀 더 사는 모습. 그 외적으로 자동차에서 기아차 정도를 따로 사는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CJ EMA 역시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업종 대표주 이렇게 샀다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그러니까 기업별로 차별화가 좀 있었고 그나마 5G 관련 쪽과 컨텐츠 관련 쪽이 동반 매수에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을 이어간다 됩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많이 팔았고 세트리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하이닉스,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 삼성 SDI 이런 쪽을 팔았는데 역시 차익 실현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됩니다. 그래서 NC소프트라든지 제약 쪽에서의 세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LG와 삼성 SDI까지 해서 시장에서 차익 실현 성격이 좀 강하게 출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을 상당히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연기금이 중심으로 산다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SK 바이오팜을 사도 괜찮다라고 얘들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월 달에 특례 변경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고 어차피 비중을 채울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매수했다 이런 건 다 후행이 나서 큰 의미가 없고 그 외적으로 JYP 엔터, 그러니까 엔터주도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의 한한령 해제 그 기대감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붙었다 될 경우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부분이 CJ라든지 이쪽 역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5G 관련 역시 강세 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 쪽에서 보게 되면 매도는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를 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가 일부 매도가 나왔고 2차 전지에 관련된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역시 차익 실현 동일하게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간 쪽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다다음 주인데
그 전에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한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주 하나 보도록 하죠. CJ-EM인데 CJ-EMN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약 7% 정도의 강한 상승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CJ-EMN은 사실 작년에 계속해서 뭐 이것저것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선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언택트 관련된 공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잡혀져 있고 그 CJ-ENN 역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포함한 상태인데 음악 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TVA라든지 OCA라든지 이런 쪽이 다 CJ-ENN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 컨텐츠 이런 쪽에서가 모멘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CJ-EMN 같은 경우는 실적은 이제 2분기부터 그리고 하반기부터 점점 개선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평가가 싸게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CJ-EMN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종목 정도에 대한 지분 가치가 상당히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넷마블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다 되죠.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상승 자체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CJ-ENN 같은 경우가 넷마블에 대한 보유 지분이 약 22%, 그러니까 현재 지분 가치로는 2조 3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분은 현재 CJ-EMN이 58.2%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가 약 1조 5천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의 CJ-ENN의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현재 지분 가치 대표적인 두 개만 하더라도 3조 8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의 CJ-ENN의 다른 사업의 가치를 배제한다라도 실제로 자회사 가치, 그러니까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가 훨씬 더 넘어가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어저께 중요 라인대 돌파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숨고르기 GTS 이외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난다 했을 때 주간상에서도 적정 주가 15만에서 19만 원까지가 열려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만기일인데 이제 이번 만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주초부터 말씀드렸지만 기본 베이스를 287.5포인트 전후로 깔아놓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강세를 띄게 되면은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떨구는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285라는 자리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는 더 크게 빠질 수밖에 없다 됩니다. 근데 다행히 어저께 보게 되면은 285라는 자리대는 지켜주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그러고 나서 어저께 286.6포인트 전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6월 만기 때가 288.6포인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만기를 볼 때는 현재는 이 287.5에서 288.5 사이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로 되는 그림은 똑같다가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채널 패턴은 올라간 상태에서 하단 자리의 지지는 나타냈는데 그 다음번에가 깨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만기는 무난하게 끝난다 될 경우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위쪽으로 하나 더 나올 거냐 밑으로 떨어질 거냐 이 부분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옵션 만기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시장 자체가 모멘텀이 거의 없다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되게 되면은 중국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된다를 제외하고는 뭐 특별한 경제 지표라든지 어떤 부분이 없다 되는데 우선은 만기가 잘 끝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될 것이고 285포인트를 이탈할 경우는 하단이 확대된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정도. 그래서 현재는 287.5자리 조금 윗자리에서 끝난다가 무난한 만기 형태가 되긴 하는데 여기 자리대에서 미리 올라갔다가 빠지게 될 경우는 염두를 좀 하셔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이제 아직까지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는데 아까 봤듯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 자체가 많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 증시도 단기 조정이 1, 2주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미증시를 비롯해서 뭐 유럽이랑 일본 그리고 국내 코스피 다 동일한 그런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태인데 미증시에서 지금 강세를 띄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일부 시가총액 상위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쪽을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는 밸류 부담을 한 번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는 역시 2200 전후가 되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차익 실현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은 상당히 여전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실질적으로 개별 모멘텀을 받는 것은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전까지 역시 모멘텀이 없다는 건 똑같고, 그리고 시장에서 사실 지금 약간은 제가 중립 이하 관점으로 상당히 자주 언급을 하는데, 증권사에서 최근 들어서의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시장에서 조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큰 폭의 조정 자체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인들의 예수급이 워낙에 많다,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한 조정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조정 자체가 예상된 조정은 원래 조정 자체가 크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다만 예상 외의 흐름이 나올 때가 조정이 크게 떨어진다 하는데, 너무 시장에서 낙관주의를 핀다는 부분은 주의를 한다라는 관점인데, 그래서 개인들의 신용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관점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2150포인트가 지지될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되는데, 이 자리대 이탈해서 2090포인트를 이탈한다,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정도의 수준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 것이 경기 관련 대형과 산업재, 특히 건설기계 이런 쪽과, 그 중국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데, 컨텐츠 쪽에서 안 움직인 컨텐츠는 그나마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많이 올라간 컨텐츠는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전통적인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이 조금 더 모멘텀을 반들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 무난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장중에 변동성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드는데, 옵션 만기 이거는 하나의 이벤트인 거고,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에서 방향이 더 중요하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